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적 최초로 인터넷 TV를 출범한 광주매일신문이 기획특집으로 환자 중심의 친절한 스마트 병원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윤택님 전남대 병원장을 초청 토큰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전남대 병원은 호남적 의료 중심으로 고객 감동을 추구하는 다시 오고 싶은 병원, 쉽고 편한 스마트 진료로 지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오늘 토큰 대담에서는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발전에 심혈을 쏟고 있는 윤택님 병원장의 병원 철학과 환자 중심의 따스한 병원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내주셔서 반갑고요. 네. 먼저 전남대 병원이 올 한 해 여러 사업을 할 텐데요. 네. 중요 사업 중심으로 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 아마 올해는 누가 뭐래도 저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어린이 병원 사실은 기공식을 지난 3월 11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 어린이 병원을 잘 저희가 병원의 한 동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 어린이 병원을 잘 만드는 그런 아주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이제 그 7동과 8동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오래된 병동을 개보수하는 그런 이제 저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취임하면서도 내세웠던 우리 환자분들이 오고 뭐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가능한 빠른 시간에 최적의 치료를 하자. 그래서 더 베스트 온 타임을 하자. 그리고 스피디한 리스판스를 하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모두가 좀 더 빠르게 하는 그런 이 고객 중심 고객들에게 더 빨리 우리가 이제 의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도 잘하고 또 하드웨어 쪽도 잘 돼 있는 그런 병원으로 만들어 갈 것을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 한 해는 이제 어린이 병원 건립, 또 노후병동 개보수 이런 부분을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제대로 추진되면 또 고객들이 찾아왔을 때 훨씬 더 편하게 진료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좋으면은 마음도 더 편해지고 그래서 저희 병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한 부분을 전부 다 오버컴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 그 정부기관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보니까 고객 만족도하고 병원 청렴도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고객 감동을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그동안 좀 기울여 오셨는가요? 사실 이제 저희 여러 가지 이제 병원에서 결국은 이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응대가 빨라지고 뭐 하면은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기대치보다 더 좋아지니까 그래도 좋은 평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획재정부가 17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 병원이 아주 최우수 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시 이렇게 우리가 나서서 열심히 하면 또 고객들은 거기에 또 반응을 해준다. 저희가 그런 이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조사한 청렴도 평가에서 또 저희들이 그런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청렴도 평가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좋은 평가, 그 외에도 이제 뭐 조그만 평가들을 받았는데 아주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많은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준 것을 제가 대신 이 평가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 만족이나 청렴도 이 부분에서 이제 최상위 클래스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객들에게는 아주 좋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뭐 지난 1월에 또 전남대병원이 전부 광역 거점 사업에 또 선정이 됐어요. 보니까 이것은 큰 어떤 그 예상 규모도 좀 클 것 같은데요. 광역 거점 사업의 선정의 어떤 의미라든가 아니면 좀 내용 좀 그렇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이게 이제 각 지역에 좀 특성화된 사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5년간 하게 되는 사업인데 저희는 이제 특히 이런 이제 산업 육성하는 부분은 대개 이제 의료 분야가 아니고 다른 뭐 자동차, 뭐 에너지 여러 다양한 부분인데 좀 이번에 특징적인 것은 저희 병원에 앞으로 병원에서 그런 그 병원 의사들이 연구를 하고 또 산업체하고 같이 해서 병원에서 산학 협력을 해서 그런 사업체를 광주에 육성시키고 또 육성시킨 것을 해서 이 안에서 소비도 하고 이것을 외국으로 팔게 하는 그런 산업체를 이쪽 지역에 육성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광주시와 또 저희 병원이 노력을 해서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윤장현 광주광역시장님께서 의사시장님이시니까 또 그런 부분에 또 열심히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이제 저희 병원이 더 발전하고 지역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 또 전남대 병원 그렇습니다. 또 기업체 이렇게 연관이 돼서 아주 시너지 효과 요즘 융합이 또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의 어떤 거점 큰 사업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주요 사업 내용 부분이 이제 요새는 이제 전부 다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관절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인공 관절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사업을 이 지역에서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의 이제 전문 기술하고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료는 의료대로 산업은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의료와 산업을 다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네요. 뭐 굉장히 우리 병원에서 이제 이런 사업은 또 처음으로 받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깨도 무겁고 책임감도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또 아주 성공시켜야죠. 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잘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병원 경영의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객 감동을 하면서 전남대병원이 고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이 우리 병원 같은 큰 단체가 고객들한테 잘해줄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우리 병원의 기본적인 베이직 스탠다드가 좀 높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들이 있고 우리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가 고객들이 예상한 것보다 좀 높아야 되죠. 그래 만족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그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면은 친절하게만 해주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환자들이 오는데 그것을 치료를 그 수준을 높여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것도 가능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해줘야 되고 또 그런 과정 중에 많은 직원들이 우리 환자나 환자 가족분들을 만족을 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게 아주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의료 이런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 음악으로 말하면은 이게 종합 오케스트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어긋나면은 이게 불만이 생기고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 잘 되려면 전문 의료인의 아주 월등한 수준 높은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친절한 어떤 서비스 또 뭐 같이 오는 이제 가족들 환자 가족들에게 이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또 편안한 분위기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병원에서도 리더십도 과거에는
뭐 원장님은 여러 가지 지시만 하는 사람, 뭐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은 이제 원장도 같이 직원들하고 똑같이 같이 열심히 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또 선수 부분도 보여야 되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 병원 하면 그래도 종합적으로 소아과나 이렇게 조금밖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종합병원, 우리 특히 전남대 병원에서 어린이 병원을 따로 이렇게 병동을 만들고 그 전문 영역을 이렇게 개척했다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여러 과 우리 병원 내에 한 과로 있던 부분이 사실은 이제 한 예로 이렇게 들면 됩니다. 여기 우리가 암 환자들을 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화순에 그렇죠. 화순병원이 가는 거고. 그래서 암병원이 그렇게 이제 별도로 나와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지니까 이게 화순병원이 우리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병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 단계 더 또 떨어져 나온 것이 이 빛고울병원의 관절센터. 그래서 이제 관절 전문 영역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고. 근데 또 한 가지가 그게 이제 어린이 병원이라면 어린이 병원인데 이 어린이 병원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이제 의료 수가나 이런 것이 굉장히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별도로 떨어져 나갔을 때 모든 다른 병원들이 이게 적자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적자 보전이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수가로서.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는 뭐 보기는 좋지만 실제로 많은 병원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내에 있는 본원과 아주 밀접하게 해서 인력 투입도 좀 적게 하고 그런 기자재 투입도 잘 서로 같이 쓸 수 있는 그 팀으로 해서 그렇지만은 이게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어린이 병원 내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저희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 방법이 현재로서 우리한테 제일 맞는 방향이다. 앞으로 우리 전남대병원이 이제 뭐 봉사 활동, 공헌 활동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또 어떻게 추진할 어떤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교수 돼서 항상 그는 이제 의료 문제 이런 고민하고 그러는데 과거에 그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앞으로는 뭐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같은 책임을 갖고 과거에 우리가 힘들었을 때 다른 나라에서 많이 도와줬듯이 그런 일이 이제 스무스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마음만 있지 그걸 못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런 책임을 또 다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있었는데 마침 그때 네팔 지진 때는 우리가 가능한 빨리 특히 이제 네팔은 전 세계에서 최빈국 아닙니까? 최빈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너무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가능한 이제 그런 봉사단을 빨리 꾸려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앞으로도 또 자주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봉사라는 것이 미리서 준비가 되고 여러 가지가 돼 있어야지 앞으로는 봉사도 하는 거지. 뭐 갑자기 일 생겼을 때 그때 조직을 하고 뭐 하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뭐 예산 같은 것도 미리서 확보해 놓고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랑나눔 의료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공식 기구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팀들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 내가 그 사랑나눔 봉사단에 참여하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모집을 했는데 우리 병원에서 무려 183명이 엄청나네요.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제가 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 중에 17명이 그 광주 로타리 클럽하고 같이 해서 캄보디아 의료 봉사를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쯤 귀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만 갔다가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좀 잘 해놓으면은 우리가 세계 속에 우리 전남대학교 병원이 역할을 한다 이런 것도 알리고 또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저희 직원들도 정말로 세계에는 힘든 사람들도 많구나. 그래서 항상 이 지역 자기만 생각한 게 아니라 항상
글로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또 오랫동안 또 이제 의료 관광 그쪽 관련해 신경도 많이 쓰시고 일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절 쪽에 권위자이시면서 하니까 이제 병원에 수술법도 배우러 오신 분도 많을 것 같고 의료 관광 뭐 지금 전남대병원에 많이 해외 환자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해외 관광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전에는 외국인이 전혀 모르고 우리 병원 왔다 그러면은 접수를 어떻게 할 줄도 몰랐어요. 그다음에 외국 환자가 와서 내가 이런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치료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그 보험 청구를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자, 외국인 환자가 우리 병원에 톡 왔을 때 밥을 어떻게 줘야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 우리나라 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거기 가서 우리 한국식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은데 전혀 우리한테 맞지 않는 소세지 먹고 뭐 다른 거 먹고 있으면은 먹은 것 같지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환자 때는 그것이 이제 더 절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셋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외국 환자들이 와서 우리 병원에서도 전혀 그런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되고 이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도 지금은 자꾸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고 그러니까 저 부산에가 어떤 치료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기서도 얼마든지 가잖아요. 그렇죠. 대신 사실은 이쪽 지역에 서울에서보다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올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앞으로는 그분들도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게 국제적으로도 의료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와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산업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도 우리 병원의 일부 능력을 해외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해외하고 연관시켜서 그렇게 함으로써 또 거기에서 치료하기 힘든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더 올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현대 기업이 국내에만 머물렀다고 있었다면은 그게 그렇게 큰 기업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도 병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국제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의료 관광을 보면 대부분 동남아 쪽에 많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근데 우리 이제 원장님 오시면서 이제 뭐 러시아 환자들도 오고 상당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쪽 분야가 상당히 크게 확장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좀 연관돼서 이제 우리 교수님은 또 고관절 분야에 또 세계적인 권위자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미국 특허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산하고 연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술법 특히 이제 고관절 수술법은 특허를 갖고 있으니까 외국에서도 많이 배우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제 젊었을 때부터 수술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외국에서 이제 교과서나 이제 저널에 나온 그런 수술 방법보다 이제 더 새로운 이제 방법들을 이제 점점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외국에 가서 이제 자꾸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배우고 싶다는 의사들이 이렇게 이제 자주 연락이 오고 그래서 나한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란 대로 그대로 오라가면 내가 일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1년에 한 몇 번씩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1년에 한 서너 차례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모여서 한 의사들 10명, 15명 정도 와가지고 일부는 수술도 참여하고 또 내가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28번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 계속 진행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의사들은 우리 이 전남대학교 병원의 실력을 알고 와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환자들한테는 전혀 안 알려져 그쪽에 이제 안 알려지니까 그래서 이제 환자들한테도 많이 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의료 관광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오고 또 지금은 이제 그 환자들이 또 환자들 연결돼 가지고 또 이제 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저희 병원의 의료 사업을 캄보디아에서 좀 수준 높게 하는데 우리 병원이 좀 적극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마침 캄보디아에서 그 높은 장성분께서 이제 아파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에 가서 치료했는데 안 좋아졌어요. 저희 병원에 왔는데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엄청 좋아졌다. 그러시고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 원장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작년에 중증 응급 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 외상센터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응급의료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 뭐 기획 취재차 일본도 갔다 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또 중증 응급 환자들 위한 권역 센터가 생겨서 이쪽에 외상 환자들, 특히 이제 뭐 사고라든지 긴급하게 이제 외상 쪽 수술이 필요한데 안 될 경우에 이제 외상센터가 있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외상센터 생겨가지고 좀 병원에 이제 응급 환자라든가 이런 데 좀 변화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권역 외상센터이기 때문에 외상은 이제 뭐 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큰 뭐 산업 현장에서 다친다든지 그런 분들이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이 이 사고가 나서 1시간, 2시간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간 다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환자분을 헬리콥터로 이송을 하더라도 우리 병원에 이제 이 착륙 지점이 애매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로 외상센터 옥상에 그런 시설을 다 해가지고 바로 착륙해서 바로 전용 엘리베이터를 가서 바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정말로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각 부서, 뭐 신경외과, 뭐 흉부외과, 정형외과, 특히 외과 쪽에 바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가지고 그 팀이 같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런 중환 환자를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런 속도라든지 그런 대응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과거에 제가 20, 30년 전에 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야, 언제 우리 병원은 그런 시설이 되느냐, 라고 하고 걱정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현실화되고 외국 의사들한테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 높은 이런 센터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지역민들에게 또 전남대 병원의 책임자로서 당부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이제 병원 여러 가지 이 경영이나 또 의료 서비스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정말로 지역민의 눈높이보다 더 높게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이 병원 직원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관심도 가져지고 같이 정말로 관심 보여주시고 또 이 제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이 전남대학교 병원은 우리 지역의 우리 모두의 병원이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잘 가꾸고 이거 정말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요즘 말하는 이제 상생이라고 하는 게 서로 지역사회 또 지역에 있는 중추의료기관 또 우리 지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의료기관이 돼야지 아주 좋은 또 상생하는 또 누구나 인정하는 실력 있는 또 누구나 찾는 병원이 의료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광밀TV 기획특적으로 마련한 윤택림 전남대 병원장 초청 토크앤 대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밀신문과 광밀TV는 지역민의 건강 증진에 유익한 의료 정보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